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2부는 차트 설명과 비트코인하고 이제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 차트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끝에 제가 이제 그 팀드래퍼랑 누구죠? 존 메가피가 비트코인 이제 가격 예측한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가격 비교를 한번 두 개를 가지고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상을 비트코인 가격 예상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면 비트코인 달러 4시간 봉 차트고 보시면 일단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고 일단은 비트코인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 고점을 맞고 떨어졌어요. 이 빨간색 라인으로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라인을 맞고 떨어지다가 지금 좀 제가 추세선을 많이 그려놓고 이제 지지선을 그려놔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걸 보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다가 오늘 이제 장중에 하락 이탈했어요. 하락 이탈해서 이 추세선을 깼죠. 지금 이 저점을 높였던 이 단기 추세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단기 추세선을 이탈했는데 뭐 지금 다시 또 3,000달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3,000달러 가기 전에 먼저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3,646달러 인 전저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두고 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내가 3,000달러까지 빠지는 게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을 저는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4,026달러에서 3,000달러 내가 이 리스크를 지기 싫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거는 좀 그렇다. 예. 그러니까 만약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들어올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하락 채널에 있어요. 지금 하락 채널에 갇혀 있는 상태. 이걸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하락 채널 좀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서 다시 이 하락 채널 좀 더 내려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하락 채널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지금 이 3646 전저점을 이탈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12월 1일 저점 터치하고 이제 반등 나왔던 이 자리 3939달러 자리에서 깨지 않으면 저는 이 전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이런 과정 자체가 아마 이제 오늘도 제 생각에 이렇게 하락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좀 다시 이제 이 추세선 따라 이제 올라갈 때는 좀 안심하셨을 거예요. 다시 올라가나 보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제 5,500에서 5,700 이 라인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등할 거라고 이제 보셨을 텐데 여기 이탈하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좀 개인분들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봉으로 보면 지금 뭐 이 6,400~500달러 이 라인부터 제가 이제 매수를 했었고 지금 계속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한 지금은 접근을 하는 게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는 어떤 사실 뭐 단기적인 이런 차트 분석을 해서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바닥에서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저항으로 보이는 자리가 제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차트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이 장기 상승 채널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수렴하고 돌파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5,700에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해서 돌파하는 거. 예,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 3,600에서 4,000 이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자금의 어떤 심적 여유를 갖고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단기 저항은 이제 5,500에서 5,700의 저항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이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은 털어줄 수도 있다. 물론 저는 털 생각은 없는데 이제 왜냐면 이제 저한테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불안한 건 뭐냐면 현금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금 여유를 두시는 게 좋고, 사실 현금 여유가 없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굳이 매수를 하지 마셔라.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 여유를 계속 쌓아 두셔서 심적으로 이제 안정이 될 때까지 현금을 확보를 하셔라. 예, 그래야지 이 게임이 6개월에 끝날지 1년 뒤에 끝날지 뭐 2년 뒤에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에 뭐냐면 내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여유 있는 현금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우면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당장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지금 4,000달러에서도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지금 뭐 이 가격 다 싼 가격인데 이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게 되면 4,000달러에서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적인 여유를 두시고 그래야지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따가 제가 가격 예측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론을 잠깐 볼게요. 트론. 일단 중국 관련 코인 중에서 그래도 이제 트론이 이제 그나마 좋은 상황인데, 일단 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 이 지금 맞고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이 15일 이평선이 깨지면서 제가 이제 트론도 리플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박스, 지금 상단 박스는 트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게요. 340사토시에서 390사토시 상단 박스 영역이고요. 하락 박스 영역은 이제 286사토시에서 340사토시가 이제 박스 하단부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일단 박스 상단부로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박스 상단부로 올라와 있고, 뭐 지금 흐름은 트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 대형 알트에서 이제 후보군으로 보고 있는 리플, 스텔라, 그리고 이제 트론도 그 후보군 중에 하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론은 일단은 뭐 리플이나 스텔라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대형 알트 중에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BTC 마켓에서 정고점을 치고 간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렇게 트론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리플 보시면 리플 일봉 차트고 BTC 마켓이에요. 보시면 이제 박스 상단부에서 저항을 받았던 영역이 8,600사토시입니다. 8,600사토시인데 지금 박스 상단부를 넘어주고 계속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서 거래일로 1, 2, 3, 4, 5 5거래일을 박스 상단부에서 종가를 위에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뚫고 내려와서 지금 다시 8,600사토시랑 9,300사토시에서 이제 갇혀있는 모습인데, 일단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나마 리플이 좋은 흐름은 뭐냐면 여기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주고 있냐면 이 빨간색 추세선, 제가 그린 이 추세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주고 있다. 저는 이제 이 빨간색 추세선이 올라오면서 지금 보시면 장기 이평선인 이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리플은 다시 이제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차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리플도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워낙 차트로 보면 리플이 이제 다시 400원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베어러블 가이도 출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리플은 걱정할 거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라 루멘인데 스텔라 루멘이 좀 더 이제 리플보다 좋아 보이는 거는 보시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장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일단 물론 이 15일 이평선이 이제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50일 이평선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스텔라 루멘이 가격이 이제 반등만 나와주면 이 15일 이평선은 이제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금방 돌려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스텔라 루멘이 오히려 리플보다도 먼저 치고 갈 수도 있다. 예. 스텔라 루멘이 먼저 치고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추세선, 빨간색 추세선을 이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스텔라 루멘은 일단 이더마켓에서는 거의 이제 전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 BTC 마켓에서도 지금 스텔라 루멘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종목인 거죠. 왜냐면 전고점이 머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전고점이 사토시 가격으로 6,300인데 현재 지금 4,456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현재 3,874기 때문에 한 80% 정도 상승하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대형 알트 중에서는 스텔라 루멘이 가장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분석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기사를 볼게요. 기사. 코인리스 기사인데 일단 미 SEC 의장이 암호화폐 기존 규제 원칙에 맞춰야 한다. 코인리스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 등 신기술이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투자자 보호 등 규제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SEC는 오랜 경험을 통해 검증된 규칙을 갖고 있다. 반면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과 관련한 공청회 질문은 2017년 3월에야 등장했다고며 기술이 우리의 규칙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메이웨더 권투 선수가 이제 ICO 했던 코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코인 이제 홍보한 것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부과했죠. 그래서 벌금을 2배를 부과를 했고 실제 이제 영향력 있는 SNS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유튜버 이제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관련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로 ICO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캠, 사기 관련된 ICO에 참여했을 경우 그에 대해서 강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어떤 물론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ICO한 코인이 마지막에 이제 사기로 만약에 판명이 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면 대중들은 사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한 부분에 벌금을 2배를 이제 부과하기로 하는 걸로 이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기존 그 규제 원칙에 맞춰줘야 된다. 암호화폐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 페트로 가격 1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석유 기반 국가 발행 암호화폐인 페트로 가격을 1배 이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페트로의 가격이 3,600 볼리바르에서 9,000 볼리바르까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미더는 이와 관련해 현재 페트로의 월렛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여전히 토큰 판매에 나서고 있다며 구매자들에게 구매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베네수엘라는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결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폐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신용입니다. 신뢰고 그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 발행 기관이 아무리 우리
화폐를 믿어달라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마찬가지고 베네수엘라 당연히 이거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볼리바르를 계속 화폐에 대해서 뭐 화폐 단위도 뒤에 5자리를 0을 없애면서 화폐 개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또 페트롤을 발행했는데 이거를 뭐 한 배 이상 상향 조정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거다.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을 앞으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비트코인을 $10,000에 거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웃기잖아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맡겨서 시장에서 그거를 가치를 평가하게끔 그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평가하게끔 둬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페트로도 과연 이 페트로가 이 암호화폐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걸 보고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다음 기사는 토마스 사전트 암호화폐 외 화폐도 거품 존재.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가 암호화폐 외 화폐에도 거품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 자산의 거래 가격이 내재 가치를 웃도는 경우를 거품이라고 본다며 1달러는 사실 한정의 종이에 불과하지만 당신에게 일반 종이 이상의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달러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달러 시스템에는 거품이 생기고 결국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전 제가 방송에서 1달러가 7위안을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1달러가 7위안을 넘어서는 거는 왜 그러면 1달러가 7위안을 넘어설까? 결국에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 국민들이 위안화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 믿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위안화가 너무 많이 발행됐고 위안화 관련된 어떤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건 화폐로서 가치를 달러보다 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거기 이제 미국 금리 인상도 같이 겸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 가치가 7위안을 넘어서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달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도 저는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 발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달러를 우리 이제 세계 경제에서 믿고 받아들여서 쓰고 있지만 만약에 이 달러가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도래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달러 그 시스템에서 거품이 생기고 결국 붕괴할 수 있다. 근데 이미 달러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0으로 이제 가치가 수렴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0으로 가치가 수렴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타이밍이 언제 급격히 0으로 수렴할 거냐.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가 급격히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달러도 언제 급격히 이게 0으로 수렴할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저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바비리 BTCC 창업자인 바비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BTC를 보유하는 것은 긴장되기 마련이다. 낙폭이 80%에 이를지라도 결국 20배, 100배 상승할 것이라며 BTC 보유자는 인내를 해야 하며 패닉세를 지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BTC를 이해하지 못해 시장을 빨리 떠나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제가 이제 뭐 이 바비리 이 사람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의 어떤 경험 이 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시장이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제 뭐 마운트 곡스 사태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해킹 사건이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문제가 있다 망한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속도에서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화폐가 나왔을 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시장에서 오래 경험을 했던 경험자들의 의견을 그래도 저는 그 경험을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2달러에서 3달러
30달러까지 갔다가 30달러에서 다시 2달러까지 빠졌다가 거기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때 그 심리 상태를 이미 다 겪어봤다라는 거죠. 겪어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이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단련이 되고 이 시장을 극복해서 넘어간 사람들은 저는 그거 자체가 큰 자산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팀드래퍼랑 존 메가피 비트코인 가격 예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차트가 지워졌는데, 일단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예측 트래커고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변수를 이제 조정해서 하는데, 그 드래퍼 예측이 2022년까지 250K입니다. 예, 25만 달러. 그리고 메가피 예측이 2020년까지 100만 달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그 예측을 가지고 그거 이제 변수를 맞춘 거예요. 이 목표치를 해서 변수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드래퍼의 경우는 이제 2022년까지 25만 달러를 목표로 해서 상승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된다. 0.2%씩 상승을 해서 이제 갔을 때 차트는 지금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차트는 이거고요. 빨간색을 따라서 비트코인은 가격을 상승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22년 12월 31일 날 됐을 때 이제 25만 달러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드래퍼가 얘기한 거고, 드래퍼가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팀 드래퍼 이분이시고, 그 다음에 존 메가피는 이분이십니다. 약간 나이 더 있으신 분, 예, 나이 있으신 분이 존 메가피, 예, 이렇게 됩니다. 이분 두 분 다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전부터 가격 예측을 계속 주장했던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이제 2019년 지금 이제 존 메가피가 2020년에 100만 달러를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100만 달러면 너무 아직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길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좀 단축해서 2019년 보니까 제가 10만 달러가 2019년 9월 14일, 13일 2019년 9월 13일이 되면 지금 존 메가피가 예측한 겁니다. 존 메가피가 예측했을 때 1비트코인이 2020년 말에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9년 9월 13일 날 10만 달러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억이 넘죠.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가 된다. 2019년 9월 17일 날 이제 메가피가 예측한 거고요.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메모장에다 보고, 잠시만요. 그래서 메모장에다 존 메가피가 이게 지금 2019년 일단 19년 9월 13일 이제 10만 달러가 됩니다. 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팀드래퍼가 날짜는 같은 날짜로 할게요. 같은 날짜로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한번 팀드래퍼가 예측한 수치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팀드래퍼 예측한 걸 누르면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 바뀌는데 로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로그가 적용된 차트고 2019년 9월 14일 날 22,342달러예요. 22,342달러. 그래서 22,000달러라고 할게요. 22,000달러가 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럼 이게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 이 지금 존 메가피가 예측한 것과 그리고 팀 드래퍼가 예측한 게 과연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로그가 적용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좀 더 당겨 볼게요. 그리고 좀 보기 쉽게 눈금을 조정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평상시 이제 그 채널 그렸던 대로 그대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려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려지면 지금 이제 2019년 9월 13일이잖아요. 2019년 9월 13일을 제가 이제 수직선을 그려서 체크를 해 볼게요. 2019년 9월 10, 그냥 16일로 할게요. 이게 주봉이어서 지금 정확하게 체크 안 되는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고, 지금 아까 보시면 존 메가피가 예상한 거는 10만 달러였고요. 팀 드래퍼는 이제 22,000달러였어요. 그래서 지금 존 메가피가 얘기하는 가격은 10만 달러, 2019년 9월 16일에 10만 달러. 10만 달러니까 이 자리네요. 이 자리. 그리고 팀 드래퍼는 이제 22,000달러였죠. 22,000달러. 2만 좀 확대해서 할까요? 네.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22,000달러. 네. 대략 이 정도예요. 보시면 지금 일단 존 메가피가 예상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존 메가피가 예상한 거랑 팀 드래퍼가 예상한 걸로 이제 그렸을 때 가격을 보면 지금 이 자리와 이게 팀 드래퍼가 예상한 가격이고요. 존 메가피가 예측한 자리가 이제 이 자리입니다. 보시면 일단 이 두 자리가 어찌됐든 둘 다 채널, 제가 이제 봤던 채널 영역 안에 있는, 채널 영역 안에 둘 다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팀 드래퍼가 예측한 22,000달러는 채널 하단부에 가깝고요. 존 메가피가 예측한 가격 10만 달러는 채널 상단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어떤 평균값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중간 정도가 되겠죠. 중간 정도니까 4만 3, 4천 달러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재미삼아 이렇게 해봤는데 이 둘 팀 드래퍼와 존 메가피가 예측한 이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터무니없는 가격 예상은 아니다. 왜 터무니없는 가격 예상이 아니냐면,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대부분이 이 채널 안에서 존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채널 바깥으로 넘어간 적도 있었죠.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일단 넘어갔지만 어찌됐든 채널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팀 드래퍼가 예상한 22,000달러 그리고 존 메가피가 예상한 10만 달러가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다. 그리고 한번 실제 이제 오는지, 실제 2019년 9월 13일에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보면, 이제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3일, 마음이 이미 2019년도 가 있어서 그랬나봐요. 2018년도 12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